그럼 이거 뭐랑 같으냐? 예, 이 문건 자체에는 그 얘기 안 나왔지만, 예, 그 하버드 대학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에 반대한다. 결연히 반대한다. 용기를 가지고 반대해야 된다. 국제사회가. 이거 뭐냐면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를 꿀꺽 삼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연히 반대한다. 이 소리가 되니까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뭐랑 관계 있냐면 이제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이 205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이제 국빈 방문하죠. 그 안에는 우리 군수업계를 대변을 하는 김동관 한화 그 부회장, 저는 뭐 싫어하지만 강구영, 카이 사장 뭐 이런 사람까지 다 같이 갑니다. 아마 이번에 무기에 대한 무슨 MOU나 뭐 서명도 있을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라 그러더라고요. 그 베트남이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친서방으로 돌고 있거든요. 나 중국 대체하겠다 우리가 이러면서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국에 가서 불질러주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너희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우리 반대. 우리 필리핀에 무기 팔 거야. 우리 필리핀이랑 경제 협력 강화해. 베트남에 무기 팔고 베트남이랑 경제 협력 강화해. 이런 행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찬성해요. 아무튼 이 남중국해 쪽을 강화해 줘야 중국이 한반도 서해에서 사건을 못 쳐. 이게 세트로 터져요. 중국 그 정확하게 본 거예요. 타이완, 대만 해협, 남중국해, 한반도 서해는 문제 터지면 한꺼번에 터집니다. 뭐 심지어 인도 국경까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정확하게 보니까 그전에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지금 수비안토가 완전히 친러 같은 이상한 약간 종중 간첩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날아가거든. 그럼 인도네시아 다시 원위치 온다고. 그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러면 거의 호주는 든든하게 뒤에서 딱 받치고 있으니까. 그럼 얘기된 거지 뭐. 타일랜드까지 심지어 요새 우리 쪽으로 기울어 오고 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번에 발표된 거. 이제 3대 위기를 3대 안보 위기를 얘기해요. 안보 상황이라고. 그게 뭐냐면 미중의 전략 경쟁에 심한데 이게 전략 경쟁이라면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이제 그 문건에서 색을 표백시키느라고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거든요. strategic competition이거든. 다른 영어 문건 다 그러니까. 전략의 경쟁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이에요. 그러면 전략적 경쟁자는 무슨 얘기냐? 중국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살아남던 미국 헌법이 살아남던 둘 중에 하나. 그걸 전략적 경쟁이라 그래요. 우리가 전략 무기 그러면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무기를 얘기하잖아요. 군사지정학에서 전략적 경쟁, strategic competition이라 그러면 생사를 다투는 경쟁이란 뜻이에요. 그게 좀 심해가고 있다. 오케이? 그 왜 그래? 중국이 우리들의 생활 방식, 서방의 생활 방식, 서방의 가치, 그리고 서방이 지금 주도해서 1945년 동안 이후로 한 80년 가까이 다듬어온 그러한 국제 질서, 이것에 대해서 이걸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잖아. 그러니까 주범은 지금 안보 위기 첫 번째 주범 중국이다 이거야. 북의 안보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죠. 뭐 없던 미사일도 생기고 뭐 핵도 다시 실험한다 그러고. 그 주범 누구야? 북의 핵과 미사일 오나 누구야? 배후 누구야? 중국이네. 두 번째 안보 위기도 배후가 중국이야. 그다음 새로운 유형의 안보 위협, 기후 환경.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기후 환경. 서해 개판으로 조져놓고 거기다가 삼중수소 풀고 핵물질 오염된 거. 그 다음에 우리 환경오염이 심하고 이거 누가 지금 일 저지르고 있어? 한반도의 기후 환경을 극악무도하게 파괴하고 있는 건 누구야? 중국이네. 팬데믹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중국이네. 사이버 공격, 북한과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핵심 센터가 어디야? 중국이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가 안보 전략이 규정한 세계의 안보 위기가 발원지가 다 중국이에요.
물론 이 문건 자체는 중국이라고 규정 안 했는데 선수들이 보면 안다고 얘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간단히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 전략서는 세 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합니다. 첫째 안보 환경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입니다. 두 번째 안보 환경 변화 요소는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안보 이슈의 부상입니다. 기후 환경 위기라든지 팬데믹이라든지 사이버 안보 위협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월 7일 날에 그 국가안보전략 문건에서 보면 이제 비전 3대 목표 전략 기조가 나와요. 그 비전은 뭐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야. 즉 자유 진영, 서방 진영의 중추가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문재인의. 완전히 비전이 다르죠. 3대 목표는 뭐냐? 첫째,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가만히 보세요. 중국은 지금 먹고 싶어 하거든. 북한은 직영식민지, 한반도는 반식민지.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전쟁, 북의 핵공포에 질린 흐물흐물한 무원칙한 그런 국민을 만들어서 반식민주로 야 우리가 너희 평화 보장해 줄 수 있는 너희 전쟁 싫어하잖아. 너희 평화 좋아하잖아. 그래서 집어먹으려고 그러는데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 주권, 우리 영토, 우리 안전, 우리 자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중국한테. 야 너희가 여기 서해 한반도에서 너희 사고 치면 너희랑 우리랑 공멸하는 거야. 최소한 너희 후지안 거기 아래는 모르겠는데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너희 인구의 한 절반쯤 너희 GDP의 한 절반쯤 너희 작살나는 거야. 같이 공멸이야. 이러고 지금 대들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그걸 의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입에 비유에 맞추는 용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의 일련의 행보가 중국과 딱 각을 세워가지고 당당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행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뜻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이 보이는 말인데도 문맥이 그렇게 된 거예요. 둘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스테이터스 코어 게임, 현상 유지 게임을 하면 유리해. 현상 유지 게임을 하면 중국과 북한은 하루하루 힘이 빠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임계치를 탁 넘으면 판이 확 기울면서 뭐가 생겨.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압박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이게. 세 번째,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 이건 뭐예요? 중국 너희 견제하겠다 이 소리지. 목표 자체가 전부 반중이야, 세계가 다. 그 다음에 전략 기조는 더 그래요.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 그러면 자유와 연대 협력 외교는 한미일이고 국익 실용하니까 중국도 좀 고려하겠다 그런 소린가 보다. 천만에 김태호 이 양반 지금 해설하는 거 보면요. 정확히 표현하면 자유와 연대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기본으로 삼고 그 기본에 바탕을 해서 국익이 뭐냐고 보니까 서방, 미국이고 서방이고 한미일 삼각체제더라 그 소리예요. 직접 들어보세요. 앞부분은 결국 국가 가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대목이고요. 뒷부분 국익 실용 외교는 결국 실리 외교, 가치와 지향점을 확고히 한 뒤에 우방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하는 두 가지 이렇게 대목으로 나뉘어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까지만 해도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국익 실용 외교, MB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뭐 안미경중 비슷한 거예요. 안보는 미국과 가고 경제는 중국과 가서 우리의 실익을 극대화하겠다. 뭐 이런 소리가 된다고 이 국익 실용 외교가. 근데 윤석열 정부는 똑같은 국익 실용 외교라는 6글자를 전혀 다른 문맥에 갖다 놓은 거야. 국익 실용이지. 근데 국익이 뭐야? 참된 국익이. 그거는 국가 정체성 가치 지향점을 확실히 한 다음
그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보이는 우방이 누구야 이거야. 그러면 그때 우방은 가치 공유 국가들이네. 그때 우방은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국가들이네. 그러면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국익을 실현하겠어? 그게 국익 실용이야, 우리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국익 실용이라는 네 글자를 뜻을 바꿔버린 거예요. 뜻을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 니체가 그러거든. 너의 참된 이익이 뭔지 고민해라 하거든. 지금 당장 중국에 뭐 월 한 10억 달러 더 수출하는 게 우리의 참된 이익이냐 이거지. 이 참된 이익이 뭐냐? 오케이, 그 참된 이익에 따른 국익 실용할게. 그러려면 가치와 정체성이 지금과 같은 이런 난세에서는, 어려운 국제 정세에서는 그게 핵심이야. 가치와 정체성을 딱 확립해 놓은 상태에서 야, 같이 갈 수 있는 우방 누구야? 거기랑 우리 힘 모아서 국익을 최대화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쯤 되면 이제 중국에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싱하이밍이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뭐 우리가 스스로 몸을 푸는 거예요. 혹은 미국이 이제 글로벌리즘 3.0,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그 미국의 그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들어오면서 한국이 자기 때를 만난 거예요. 우리 타락 글로벌리즘 사회 시대,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다시 말해서 미국의 헬렐레 그 중국 사랑에 빠졌을 때는 우린 참 굉장히 어중뛴 그런 닭갈비 같은 존재라고. 이게 버리자니, 서방 진영에선 버리자니 아깝고, 같이 가자니 그 내재된 반공, 반중, 반전체주의 그 전투성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꽁꽁 묶어갖고 무릎 꿇고 있어 임마 해놓고 눌러놓으니까 정신은 꽁꽁 묶인 상태에서 열심히 물질만 추구해갖고 경제를 고도화시켜버렸지, 3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세상이 이제 그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니까 막 파릇파릇하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켄이지 무시무시한 괴물이 됐지, 한국이. 네 측면이라니까, 이게. 최소한. 우선 하나가 국내 정치 문화가 지금 근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봐요. 저 이주 나중에 욕 좀 할 텐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저는 잘만 하면 앞으로 연달아 3번의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 2026년 지선, 2027년 대선. 이걸 상당한 규모로 이기면은 완전히 국내 정치 문화가 이제 세계의 그런 새로운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엎어진다. 정중 정복이 완전히 허리가 끊어진다. 지금 국민의 반중 자유공화 의식은 계속 강화돼 가는 추세다. 어제 제가 탈북자를 예를 들어서 쭉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거기 보면 탈북민이라 그러지. 왜 탈북국민, 탈북민이라 그래? 탈북자라 그러냐? 탈북민, 탈북국민 하면 하나의 집단 아이덴티티예요. 저는 그 집단 아이덴티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 전에 한 분 한 분의 개인적 결단에 의한 실존적 도박이었다고 생명을 건. 그래, 탈북자죠. 그게 낮춘 말 아니거든. 노벨 수상자이잖아요. 금메달 수상자이잖아요. 자라는 게 낮춘 말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 한 분 한 분의 실존적인 차원의 그런 그 결단을 생각해서 탈북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계속 강화돼 가고 있고, 좋은 의미에서.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입체적 다면적으로 심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군사 국방에서 지가 지돈 써가지고 어마무시한 무기 갖춰서 중국에 안 꿀리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첨단 산업에서 미국이랑 먹거리 같이 나눌 수 있고, 문화 가치, 한류를 통해서 서방 가치가 전통적 비서방권이었던 식민지 경험한 국가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꽃피우는 것을 전 세계에 전파를 해주고 있고,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개발, 베트남 205명이나 그냥 국빈으로 가서 그냥 다 뒤집어 놓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고, 무기 공급. 지금 러시아 상대하고 남중국해 상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다 그냥 빵빵하게 가성비간 무기를 막 배달의 민족,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급속하게
그 군사 지정학적인 그 형세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돈도 벌면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 이런 동맹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체제, 이거 겉으로 봐서 미국은 일본을 띄우지만 실제로 미국이 일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아요. 그 미국의 현대 그 군사 지정학 전략을 그거 했던 덜레스 같은 사람은요. 제가 나중에 덜레스와 키신저를 다루는 걸 한 꼭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덜레스는 한미 미일 안보협약, 그건 우리처럼 상호방위조약 아니에요. 미일 안보협약을 1차에서 2차로 개정하는 걸 반대했어요. 근데 워낙 거물이 반대하니까 덜레스가 숨진 다음에야 개정됐어요. 그게 1960년인가 개정됐는데, 뭐 때문에 개정 반대했냐? 원래 1차에는 뭐가 있냐면 미군이 길거리로 튀어나가서 일본의 정치를 정리해버릴 수 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점령군이지. 그 2차 이제 일본이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거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없애는 걸 덜레스가 반대했다니까요. 그 개정을. 미국의 범털 중에 범털이. 그 시대의 키신저가. 왜 일본이 저런 식으로 야리꾸리한지 알아. 왜 속이 어두컴컴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원한도 있고 회한도 있고 하니까 세상에 좀 어지러워졌으면 좋겠는 거라. 그러면 자기도 숨 쉴 틈이 있고, 그러다가 홍콩 당하고 대만 당하는 거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한참 아래로 보던 한국이 막 튀어나가니까 야 이러다 나 똥차대 하면서 이제 바지춤 이렇게 이제 추워매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게 뒤에서 지금 형세가 그거야. 한국이 자극시키고 있는 점이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이 주도해서, 일본은 미국 MD의 한 부분이지만 한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3국의 개방형 콜라보 MD, 오픈 아키텍처 콜라보레이티브 미사일 디펜스. 그러니까 한국의 MD 체계는 자기 거야. 그냥 자기 방식이고, 자기 통신 체계, 자기 레이더, 자기 미사일. 그런데 그게 미국의 감시정찰 정보랑 실시간 연동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우주군이 한국에 파병돼 있잖아요. 요원들이. 일본은 거기 옆에다 숟가락 얹고 들어올 수 있지. 똑같은 걸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너희 미국이랑 정리되면 우리 워싱턴 그 디클러레이션엔 미국이 끼워주면 너희가 끼워 들어오는 거 우린 반대 안 해.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우리가 여기 설레 싸울 테니까 니들도 스스로 MD 구축해서 너희 SM3도 옛날에 레이시온이랑 잘 만들고 했잖아. 너희 미사일 참 잘 만드니까. 로켓 잘 만들고 레이더도 잘 만들고 하니까 너희 MD 쌓아. 그래갖고 우리가 설레 닦아놓을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그 개방형으로 오픈 아키텍처로 콜라보 MD로 너희도 한번 해봐. 지금 미국 그늘 아래만 있지 말고. 이 설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그럼 미국 입장에서 자기 손에 큰 돈 안 들이고 그 러시아와 중국의 특히 중국 쪽에서 본토를 노릴 수 있는 지상 발사 ICBM의 중간 요격, 중간 감시가 굉장히 철저해지잖아. 그럼 그 다음에는 중국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잠수함밖에 없는데 그놈의 잠수함은 바닷속 경운기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참 미국 입장에서는 참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국에 대한 저항과 대립인데, 우리는 뭐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근접 공멸 독침하겠다 중국한테. 야 너희 우리 잘못 건드리면 같이 가는 거야 그냥 골로. 근데 야 진평아 너 그럴 깡다고 없잖아. 거의 뭐 이거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동포니까 탈북자도 많이 들어와 있고 북한 자유화의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안 놓치겠다. 아까 거기도 나오잖아요. 통일을 준비한다 그 얘기거든. 다른 말로 하면 북한 자유화 기회가 오면 안 놓치겠다 이 소리거든.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동맹은 처음이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도. 그런데 이제 NIT 뭐 이 정도 되면 참 그 악명 높은 그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타락 글로벌리즘 2.0의 대변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CNN만 해도 이 하루하루 이렇게 그 시청률에 많이 의식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기가 빠른데 NYT는 저기 완전 노조 그냥 개꼴통 노조. 우리 민원연보다 더 한 저기 한 1000배, 10,000배 되는 개꼴통이 지배하는 그런 신문이에요. 거기 반성문이 올라왔어, 갑자기. 참 사돈난말하네. 이제야 30년 세상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백모는 지금 1년 넘어 2년, 3년째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끝나가고 있다라고 짓고 있는데 세상에 NYT가 지금 그 얘기하네. 컬럼니스트 패트리샤 코헨이라는 영국 컬럼니스트인데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30년을 풍미했던 개방시장 체제의 절대적 우월성, 무역 자유와 효율 극대화, 이 같은 보편관념이 끝나가는 듯 보입니다. Look to be running off the rails. 참 보고 있으면서 야, 그거 지금 쓰냐? 제가 너무 웃겨갖고 줄줄이 오는 어저께인가 기사예요. 줄줄이 오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과 우크라 전쟁으로 엄청 강화됐습니다. 아니, 백모 이 얘기 지금 우크라 전쟁 터지고 처음에 좀 빼딱선 탔다가 저는 모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들이야. 전쟁을 좀 미어샤이머 관점에서 한 보름이나 한 달 해설했나 그러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교정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에야 이렇게 닥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대되는 이 같은 경향은 팬데믹에 의해 강화됐고 우크라 전쟁에 의해 급가속됐다. The trends behind the shift away from ever-increasing globalization. 닥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이때까지 계속 강화되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로부터 이탈하는 이 같은 경향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뭐냐? 그 흐름은 were accelerated by COVID-19 pandemic and supercharged by the war in Ukraine. 그러니까 팬데믹에 의해서 강화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급가속됐다. 그렇게 이제야 사돈난말하고 있어. 우리는 백모세네 탈출, 우리 독자님들랑 저희는 이 얘기를 지금 1년, 2년 그 넘어서도 했지. 이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제야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헛소리했다. 아시잖아요, 우리 저 애청자님들. 제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역사의 종언의 의미 설명해 드렸고, 특히 그 부제, 마지막 인종, Last Man의 의미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니체의 패러디다. 니체 철학의. 참 짓궂은 책이다. 근데 그거 다 개소리다. 이 얘기 제가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하는 거예요. 1991년 12월 소련 붕괴 이후 어떤 이론가, 즉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의기양양한 승리감에 취해 공산체제의 붕괴는 역사의 종언을 뜻한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패배시켰을 뿐 아니라 인류의 이데올로기, 이념 차원의 진화 과정 그 자체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제야 우리 이 얘기를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 정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반성문. 자, 저는 이건 타락 글로벌리즘이다. 지난 30년은. 이걸 타락 글로벌리즘이라고 안 부르고 얘들은 그러면 이제 밥줄이 이제 떨리니까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초글로벌리즘, 타락 글로벌리즘을. 그러니까 닥치고 글로벌리즘. 지난 30년 지배했던 거. 중국사랑 글로벌리즘, 러시아사랑 글로벌리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헨리 파렐 교수에 의하면 요즘 국제경제 이론은 하이퍼 글로벌리즘은 어떻게 군사지정학에 의해 잡아먹히고 있는가? 이것이 국제경제학의 핵심 화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기 나와요. The story of the international economy today, said 헨리 파렐. 그러니까 헨리 파렐 교수가 말하기를 국제경제학의 핵심 화두는 근데 그건 누구냐? A professor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러니까 국제연구소의 교수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It's about. 그 핵심 과도는 뭐에 관한 것이냐? How geopolitics is gobbling up hyperglobalization.
군사 지정학이, 미중 대립, 우크라 전쟁 이런 군사 지정학이 어떻게 이제까지 30년을 풍미해왔던 타락 글로벌리즘, 이 사람은 그걸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그래요. 초 글로벌라이제이션 어떻게 잡아먹고 있는지, 이것이 요즘에 국제 경제학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런 그런 말 안 해도 우리는 2년 넘어서 이 얘기 계속 해왔죠. 예.